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제에 대한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경우에 우리가 물론 2, 3, 5 이런 것들이 실수라고 하는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플러스 연산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을 경우에 2 플러스 3은 5다. 요거는 참이죠. 5 플러스 7은 12니까 이건 false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전제가 실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된 이유,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을 전제로 했을 때 보게 되면 참 것을 구별할 수가 있죠. 1과 2는 명제가 되는 거죠. 3번에 x 플러스 2는 11이다. 요거는 요 x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은 값이 11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이건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5번하고 6번을 먼저 봅시다. 5번 경우에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은 x, y, g의 연산을 하는데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하는 거하고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산하는 순서가 달라지는데 그 경우에도 값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합법칙인데, 이 경우에 x, y, g에 대한 정의역이 전제가 되어 있지가 않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경우에 이건 교환법칙이죠. 이 교환법칙이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이 연산, 이 경우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문장인데, 이거는 맞는 문장이고 명제죠. 4번하고 7번을 놓고 봅시다. 4번 경우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서울은 하나의 사실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도 의미는 이미 사람들이 정에 의해 가지고 수도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전제에서 보게 되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건 맞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건 어떤지.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true와 false를 구별할 수가 있으면 명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true와 false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어떤 문장이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명제를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논리 명제, 또 하나는 사실 명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명제에 해당되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사가 2개가 있고 사가 3개를 더하면 사가 5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명제로서 이게 true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실 명제로 생각을 하면은 흙 2덩이가 있고 흙 3덩이가 있어요. 그걸 더하면은 흙 1덩이죠. 그 경우엔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명제가 아니에요. 사실 명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실수, 그 다음에 실수에서 정의된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의 혹은 가정으로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수학에서는 흔히 이러한 출발점이 되는 가정, 그거를 참으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공리라는 말을 쓰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참으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어떤 명제가 유도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을 하면 true고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수학적인 명제는 true와 false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 명제의 대표적인 예는 지금 1번과 2번과 같은 수학의 명제들이 논리 명제에 해당되고,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명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명제는 이 수학의 명제하고는 true와 false를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달라요. 사실 명제는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관찰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어떤 물체를 의미하는 거고, 100도라고 하는, 물론 온도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겠죠. 100도가 뭐를 의미하는지. 이제 끓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물을 실제로 끓여가지고 100도에서 끓는지를 보면은 그 명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명제들은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구가 둥글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논리 명제하고 사실 명제 두 개를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명제에 해당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이론들이 사실 명제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과학의 그 이론에 누가 어떤 이론을 새롭게 제시를 했다 그랬을 때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뭐 관찰이나 실험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에. 하지만 나중에라도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바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과학이 대표적인 사실 명제에 해당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문을 얘기를 할 때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이 아닌 것이 있어요. 비과학이라고 그러면 약간 이제 낮춰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시기가 못한데, 어쨌든 과학은 아닌 학문이 있어요. 자연과학이 대표적인 이제 과학인데,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의 사상, 주장이죠, 주장.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럼 뭘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사상이 뭐 받아들여지고 뭐 아니면 배척되고 하느냐. 요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 사회, 그 당시 어떤 소위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그것이 주가 되게 되면은 그런 사상은 받아들여지는 거죠.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런 믿음이 바뀌고 그러면은 또 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구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론, 그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상이죠,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분야 보면은 자연과학이 있고 저쪽 편에 이제 인문학이 있죠. 휴메니틱스. 인문학은 인문과학이라고는 안 그러죠. 왜냐하면은 과학이 아니니까요.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참 거짓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라든지 뭐 신학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그런 것들은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아닌 학문의 분야가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셜 사이언스라고. 사실 이전에는 사회학이죠. 정치학이니 외교학이니 뭐 인류학이니 뭐 전부 한 묶음으로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학이라고 그랬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역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사상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사회사상, 사회학에서 이제까지 얘기하는 건 아이디어의 사회사상의 수준이죠. 과학 차원까지 갈 수가 없죠. 참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주장을 넘어서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신조, 광신적인 그런 추종을 하는 사회 사상을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죠. 아이디어가지라고. 그러니까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그 아이디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집단 같은 그런 광신적인 그런 추정을 하는 사상을 이데올로기, 아이디어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그런 참 것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끝이 없는 옳다 그르다, 누가 더 세냐, 힘이 세냐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 사회학도 좀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자 해가지고 사회과학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은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일부분은 이전 전통적인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도 사회과학이라고 이름은 붙이고 있죠. 그래서 큰 학문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라고 붙여주고 인문학 이렇게 돼서 대학이 큰 우리 단과대학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학 이런 식으로 보통 대학이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학문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수학은 뭐냐? 수학은 요거는 지금 논리명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명제.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또 달라요. 자연과학은 사실명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자연, 다시 말하면 사실에 관련된 명제를 다루는 건데 수학은 명제는 명제인데 논리명제죠. 그러니까 수학은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에 속하지도 않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은 물론 아니고 그래서 수학은 별도의 자연과학도 아니고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도 아니고 구분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연과학이 발전하는데 수학을 많이 응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래서 자연과학이 수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학과가 자연과학대학에 포함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지 학문 분야로 놓고 분류로 놓고 보게 되면 수학은 자연과학하고는 다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7번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가치 판단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나 주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명제도 아니고 논리 명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명제가 아니죠. 명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만약에 이걸 참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논리나 사실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나 개인의 집단의 선호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 그게 바뀌게 되면은 참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권력 세력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다수냐 또 소수냐에 또 얘기가 되겠고 또 어떤 선동에 의해 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참 거짓을 이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정도 뭐 하기로 하고 2번 경우에 명제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조건 명제죠. 조건 명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true고 false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조건 명제의 참 거짓은 요거는 쌍조건 명제죠. P, Q의 값에 따라서 true고 false고 역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3번 경우에 이런 명제, 복합 명제의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명제면은 명제의 값은 true 아니면 false 두 개의 값을 갖게 되는데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면 성적 A를 받는다. 이거는 두 개의 명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라고 하는 명제는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 명제고 Q 명제는 성적 A를 받는다. 이 두 개의 명제가 조건으로 연결된 복합 명제죠. 근데 실제로 이 P라고 하는 거는 사실 명제죠. 그래서 그 사실 관계가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false죠. 그 다음에 Q는
역시 사실명제로서 그 사실관계로 보면은 성적 A를 받았어요. true예요. 그럼 앞에서 P가 false고 Q가 true일 경우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false고 true인 경우에는 true죠. 그래서 이 명제의 값은 tru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경우에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게 하나의 명제고 4 플러스 4는 8이다. Q죠. 그래서 P면 Q다 할 때 P가 true고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거는 사실명제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true로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4 플러스 4는 8이다. 이건 논리명제인데 true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true겠죠. 만약에 이게 4 플러스 4는 7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요 명제, Q명제는 false가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조건명제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TF는 F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4 플러스 4는 7이다. 그러면은 이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복합명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제를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복합명제의 값은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사실관계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사실관계로 얘기가 되죠. 요거는 이제 AND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OR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조건 우리가 뭐뭐면 뭐뭐다 라는 식의 조건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사실관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해석이 되긴 되죠. 그렇지만 조건명제의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죠. 이게 왜 false냐? 왜 true냐? 왜 true냐?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내 머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복합명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명제를 연결을 하는데 그 값은 정의를 하는 것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복합명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결국 명제가 연결은 이렇게 그다음에 not이 있죠. not 그다음에 조건 이렇게 명제를 연결할 경우에 뭐 요거는 연결은 아니지만 어떤 값을 갖는데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 값을 쭉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하면 되죠. 이 경우에는 명제가 두 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값이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네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거 머리 좋은 사람은 막 건너뛰어서 하는데 그러다가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은 실수 없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P의 not이니까 fal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false가 되겠고, 이건 true가 되겠고, 이건 false가 되겠고, 이건 tru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P AND라고 얘기를 하죠. P AND Q니까 T고, 요건 false고, false고, 그 다음에 not P하고 not Q의 AND예요. 요거하고 요거니까 false고 true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그러고 그럼 1번과 2번에 OR 되면은 true, false니까 true고 false고 true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서 Q로 가니까 T인 경우에는 true가 되겠고 F인 경우에 역시 true죠. 조건 명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FT인 경우에 true고 TF인 경우에 false고 그 다음에 5번은 이 두 명제가 같음을 보여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명제를
그 논리적으로 참인 명제로 바꿔서 요거하고 같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명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명제가 갖는 값이 모든 경우에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경우에 진리표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표를 쭉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명제가 4개가 돼요. 4개가 되니까 4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6가지죠. 그래서 이거 실수 안 하도록 제가 미리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P하고 Q는 이 AND니까 T, T, F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Q하고 R에 AND니까 Q하고 R에 AND니까 Q, R에 AND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값에 S하고 이 조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걸 구했고, 두 번째 경우에 해보면은 P의 낫이니까 P의 반대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AND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false고 나머지는 전부 true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S하고의 AND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5하니까 이게 true니까 전부 tru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false니까 여기에 이제 true가 있는 것들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놓고 보면은 이쪽 첫 번째 명제의 경우에 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의 경우에 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PQRS의 값에 대해서 첫 번째 명제하고 두 번째 명제의 값이 전부 같죠. 그래서 두 명제는 같은 명제다. 같은 명제다 그럴 때 이제 동치라는 말을 써요. 치는 이제 값을 의미하고 동은 같다는 거예요. 값이 같다는 얘기죠. 6번 경우에 항상 참인 복합 명제,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명제 값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어떤 명제든지 간에 항상 참인 명제를 그걸 영어로 tautolog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 중복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항상 거짓인 명제를 모순 명제, contradic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명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면 되죠. 요거는 앞에하고 다르게 이제 명제가 2개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이 4개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낫이니까 이제 false, false, true, true고, 그 다음에 요거는 T, F, T,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죠. 요걸 AND로 시킨 거니까 false, true, tr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조건 명제의 경우에 true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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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죠. 그래서 이 명제의 값은 PQ의 값이 뭐가 됐는지 간에 그 결과는 항상 true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명제를 우리가 tautology라고 얘기를 한다. 7번은 일종의 논리 수수께끼죠. 논리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논리, 우리 형식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그런 논리만 가지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께끼죠. 일종의. 어떤 섬이 있는데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어요. 선비하고 악당. 선비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악당은 항상 거짓말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섬에서 두 종류의 사람 A, B를 만났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죠. 이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선비 부족에 속하는지 악당 부족에 속하는지. 근데 이제 A는 얘기를 하기를 B는 선비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B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는 A하고 B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수한 논리만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우리가 누가 선비고 악당인지 모르죠. 네, 가능성은 A가 선비고 B가 역시 선비, 그 다음에 A가 선비고 B는 악당, 그 다음에 A는 악당이고 B는 선비, 그 다음에 둘 다 악당.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A도 선비고 B도 선비다 그러면 A가 뭐라 그랬어요? B는 선비다 그랬으니까 그 맞는 얘기죠. A가 선비라 그랬으니까 선비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A가 선비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A가 말하는 거는 맞는 얘기니까 B는 선비겠죠.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자, B도 선비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B도 참을 얘기하는 거니까 B가 선비니까 A는 악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A하고 B가 선비, 둘 다 선비라고 가정을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말한 걸로 판단하면은 A는 악당이어야 되고 B는 선비여야 돼요. 맞지가 않죠. 모순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A는 선비고 B는 악당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A가 뭐라 그랬어요? B는 선비다 그랬으니까 B는 항상 참을 얘기를 하니까 B는 선비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뭐라 그랬냐?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B는 악당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사람 말은 항상 거짓말을 얘기를 하니까 틀린 얘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A도 선비겠죠. 가정하고 다르죠. 가정하고 모순이죠. 그 다음에 A가 악당이고 B가 선비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A가 B는 선비다 그랬어요. 근데 A가 악당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A는 거짓말을 얘기를 하니까 A는 악당이겠죠. 그 다음에 B가 얘기한 거는 B는 선비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다른 종류의 사람이니까 B가 악당이면 A는 선비겠죠. 다르죠. 모순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A 악당, B 악당인데 A가 악당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A가 얘기한 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B는 악당이겠고, 그 다음에 B는 악당이라고 그랬으니까 B가 얘기한 거는 틀린 얘기니까 두 사람은 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겠죠. 가정한 거하고 맞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이 말하는 요 얘기를 듣고 논리적으로,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A도 악당이고 B도 악당이 된다.